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흐름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쉽죠. 아쉽습니다. 장중에 한 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저께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내용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악형 음봉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하락이 나왔지만 현재 이런 합병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계속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는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런 큰 손들의 물량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고 더 안정적으로 주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겠죠. 그만큼 이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흡수합병을 했고 이런 몸집을 키워나갔고 이 SK이노베이션 자체로만 보자면 지금 자회사 SK온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 조달 문제들이 이런 합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흡수합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주가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가지 불안해했던 게 이 SK ENS를 나중에 상장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또 상장을 해가지고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흡수합병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CIC, 합병으로 되었는데 이 CIC라는 건 결국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경영을 지금 하던 것처럼 합병은 되었지만 경영을 지금 하던 것처럼 분리를 해서 다른 이전과 별다를 거 없이 앞으로 이런 경영 체제는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SK이노베이션과 SKENS 둘 다 이런 CIC에 대한 합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야 어느 정도 지배 구조나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문제들이 없어질 것, 경영 문제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는데, 자, 지금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도 괜찮은 기사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사장이 SK이네스 합병 비율 원칙을 지킨 것이고 SK온 자금 조달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분들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어렵지 않게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확고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감하고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했다라고 설명이 나왔고요. 이렇게 합병이 나오면서 현재 정유화학, 배터리 사업과 LNG 발전 수소 에너지 사업 등이 합쳐져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자 세계 9위 규모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합병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런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결국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단지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둔화되어가는 기간을 현재 전기차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 대응한다는 단기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목적이 우선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대답이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합병 같긴 한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결국 SK온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에너지 쪽의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역량을 결합을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이런 합병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SK ENS 대표이사 사장도 SK ENS는 LNG,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전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글로벌 네트워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경쟁력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을 통해서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와 경쟁력, 지속 생존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 두 회사 간 합병에 대한 쟁점들이 끝나자마자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답변을 하기 힘든 질문들이 계속 나왔는데 SK ENS의 상환 전환 우선주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와는 그렇게 크게 관여할 만한 건 아니고요. 이 사모펀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이 KK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 전환 우선주가 3조 1,350원 규모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상환을 요구를 하면 그러면 재무적 부담이 크고 주식 전환을 요구하면 합병에 앞서 그룹지회 구조가 꼬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까지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엔 여기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쿵 저렇쿵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추가 개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병이 왔고 앞으로 정말 몇십 조에 대한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SK온에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재무적 지원 여력을 확보를 했고 이 SK이노베이션에게는 너무나 좋은 합병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물론 그 사이사이 어느 구간에서는 뭐안 좋게 볼 수 있는 구간들도 있지만 결국 주가의 상승을 앞으로 상승시키는데 유리할 거냐 안 유리할 거냐 이 문제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SKB증권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합병 후에 시총이 지금보다 6조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기대가 되어 간다. 그러면 이 SK 이네스와의 합병 비율이 시장 우려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시가총액 증가로 인한 기관 매수세가 기대가 되어 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KB증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합병 후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에서 17조 7천억으로 증가를 해서 코스피 순위 37위에서 22위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비중 유지를 위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일단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거 오늘 개인들만 샀는데 이거 주가 못 올라가겠는데? 왜냐면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기관이 팔면 올라간다. 아, 네, 맞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요 225만 주를 산 것도 맞아요. 근데 매도를 보면요 200만 주 정도의 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일단은 이 SK온에 대해서 최근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건 결국 기관계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은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가고 있었고 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주체는 바로 기관계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오늘 매수도 많이 했지만 매도도 많이 했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존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물량을 들고 있던 이런 매물대에서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결국 여기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가피한 조정이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총이 낮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게 또 쉽게 올라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쌓여왔던 이런 매물대를 쉽게 또 돌파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또 쉽게 볼만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평선에 대한 부분, 장기 이평선 121선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한번 뚫어 주었고, 이 뚫어주는 가운데 또 다른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를 맞고 있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기관계에서의 매수세,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현재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앞으로 이 자회사 SK온과의 행보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 관점을 볼 때 2차 전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뭐 LNF, 여러 가지 뭐 많죠. 뭐 금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정말 바닥을 찍었어요. 이제 더 떨어질 때가 있나, 2차 전지가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바닥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은 없을지언정 더 이상 이 바닥 구간보다 더 이탈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회사의 측에서도 이 SK온이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주주환원 정책까지 펼치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저는 SK온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SK온에서 또 다른 재료들과 또 다른 소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 누가 수혜를 받아요? 우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을 분명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만약 내일 모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또 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잠시만요. 내일 모레는 아니죠. 네,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이렇게 주가가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나갈 이런 매수 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에도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을 우리가 좀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사실 SK이노베이션이 뭐 에너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2차 전지로도 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단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줄이는 매도 관점, 그리고 또 우리가 눌림목 자리에서 잡는 이런 복리 형식의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물량을 들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평단가를 낮춰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SK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의 손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고, 아니면 빠르게 좀 수익이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정보들, 그리고 흐름들, 수급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과 시나리오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우리 주주님들께,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만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 장기 침체가 될 거냐, 이런 예측은 이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제가 제 개인 번호를 남겨 놓겠습니다.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SK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거나 SK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 전략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저도 SK 이노베이션을 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타점, 그리고 관점, 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관점 공유 그리고 이런 전략들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구간은 절대 흔들리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분명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PDF 파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전략 자료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실시간 장 중이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거고 제가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SK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안전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입니다.